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내일 있을 해외 축구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12일부터 일요일까지 준비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BA가 지금 최근 프리시즌이 시작이 됐죠.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 어쨌든 한번 프리시즌은 한번 분석은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맨유 대 맨시티. 순위는 6위와 7위인데 점점 올라가겠죠, 두 팀 모두. 자, 그래서 상대 전적 5승 1무 4패로 역시 두 팀의 대결이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최근 흐름은 맨유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번 시즌 맨유의 홈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1승 1무 3패 3득점 10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라이프치히 원정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고요. 3대2로 패배를 했고, 패배는 했지만 어쨌든 올라갔죠. 16강에 올라갔고, 맨시티보다는 경기 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9일날 경기를 했고, 맨시티가 12월 10일날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맨유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이제 마샬하고 카바니, 공격수 마샬과 카바니를 제외한 모든 선발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폴 포그바가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어서 조금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맨시티를 보면은 직전 마르세유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홈에서 상대를 했고 승리를 했고, 근데 이제 경기 일정이 12월 10일이다 보니까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휴식 시간이 7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3일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또 이제 맨유의 원정이죠. 그리고 수비수 가르시아하고 미드필더 귄도간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맨시티 전체의 그런 전력으로 봤을 때는 손실되는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최근 맨유가 리그에서 3연속 언더, 그리고 맨시티가 리그에서 4연속 언더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원정일 때 4연속 언더, 맨유가 홈일 때 리그에서 3연속 언더,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도 최근에 좀 언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기 일정상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쉬엄쉬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서로 한 방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준점이 3점인데 3점이면은 한번 저득점으로 가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치고받고 싸워서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무리할 것 같진 않아요.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면 부상도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독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언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라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위 레알 마드리드 대 1위 AT 마드리드. 그래서 이 경기도 일요일 경기고요. 상대 전적 2승 6무 2패로 최근 10경기 봤을 때 상당히 무승부가 6무가 눈에 띄죠. 그래서 무승부가 좀 자주 나오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쩌면은 한 골 한 골이 조금 상당히 결승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챔스 일정 이후에 딱 정확히 레알 마드리드는 73시간 만에 치르는 경기고요. 그래서 결장 선수가 이제 그 미드필더 아자르, 그리고 발데르데가 이제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공격수 요비치랑 마리아노도 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합류한 벤지마가 좀 잘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비에서 라모스 그리고 바란의 그런 안정감도 최근에 좀 돋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8승 2무 0패의 AT 마드리드. 그래서 AT 역시 73시간 만에 치르는 경기고, 연속해서 두 번의 원정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원정은 같은 마드리드에서의 원정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전 수비수 히메네스가 연속해서 세 번째 지금 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 그 히메네스가 결장이 되면서 3백으로 전술을 4백에서 3백으로 바꿨고, 그래서 헤르모스, 펠리페, 사비치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거의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AT 입장에서는 수아레즈가 이제 코로나의 그런 이제 복귀를 했죠.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복귀를 했지만 득점에서는 아직 그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앙헬 코리아 역시 최근의 모습 봤을 때는 좀 득점력이 조금 거의 뭐 점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주앙 펠릭스를 믿어야 되는데 주앙 펠릭스 역시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승 6무 2패 그런 성적만 봐도 참 좀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두 팀 모두 지금 최근 수비에서의 3백, AT는 3백의 안정화를 찾았고, 그리고 레알 역시 라모스라 바란의 그런 안정감을 봤을 때는 저득점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골 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A. 이거는 오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오늘 11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순위 22 크로토네 그리고 15위 스페치아의 대결. 크로토네가 아직 승이 없죠. 0승 2무 8패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4승 1무 5패로 두 팀의 대결이 약간 끈적했는데, 이 대결 모두 2부 리그에서 세리A B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부 리그의 경기 결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평균 득점 0.6득점, 평균 실점 2.4실점의 크로토네 역시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다. 좀 어처구니 없는 성적이라고 적어놨지만 어쨌든 좀 요새 좀 심하죠. 이 정도면 0.6득점에 평균이 24골을 먹혔거든요. 10경기 동안. 그래서 2.4실점인데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특히 이 크로토네가 수비적인 성향이 좀 강한 팀에게 득점을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공격력이 되게 조금 뭐 부실하기도 하지만은 좀 섬세함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스페치아를 상대로 설상가상으로 이제 크로토네 중원의 핵심이었던 페트리치오네가 이제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결정이 예정되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스페치아는 그래도 크로토네보다는 좀 나은데 평균 득점이 여기는 0.6인데 여기는 1.4점이죠. 그리고 실점도 2.4실점이 아니라 1.9실점으로 공수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페치아의 최근 원정 성적 봤을 때는 원정에서 좀 강한 모습인데 2승 1무 1패 9득점 7실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라모스, 데로르코 그리고 마티엘로, 카프라도시가 이제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스페치아 전체적인 스쿼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수비 전력만 봤을 때는 한 뭐 엄청난 손실은 아닌 것 같고 한 20% 정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비는 100% 전력이 아니라 한 80%의 전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치아가 직전 경기 이 라치오를 상대했죠, 홈에서. 근데 2대1로 패배는 했지만 어쨌든 라치오를 상대로 유슈팅도 앞섰고 6대2로, 그리고 점유율도 59대 41로 앞섰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스페치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스페치아가 오늘 원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크로톤의 이런 좀 모습, 그리고 이런 핵심 선수가 빠지는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감안하고 스페치아의 라치오와의 그런 경기력들을 봤을 때는 스페치아 승이 배당 대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75 배당인데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뭐 프렌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는 것도 괜찮죠, 이 정도 배당이면. 그래서 스페치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데스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 글라트바흐 대 헤르타 베를린 7위와 12위의 대결이고요. 이 경기도 토요일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죠. 자, 그래서 상대 전적 6승 1무 3패로 역시 뮌헨 글라트바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뮌헨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월 10일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경기 일정을 치렀는데, 그때 이후로 68시간 만에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 안 되는 거죠. 3일이 72시간이니까 68시간 만에 경기는 좀 타이트한 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전이 대거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근데 좀 힘이 들겠죠. 어쨌든. 특히 미드필더 호프만의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리고 수비스 얀츠케 그리고 반세 바나이 선수가 코로나로 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특히 호프만의 결장이 조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서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그런 교체를 조금 주로 이룬 상황이었는데 수비수들은 계속 경기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오늘도 그 수비 라인업이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봤을 때 12월 5일 날 간만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베를린 더비에서 3대1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제 주전 공격수 쿠냐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 미넨글라트바흐전에서 결장할 예정이고 그리고 존 코르도바 역시 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조금 무뎌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상대 전적에서 대부분 좀 다득점이 많았고 오바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에 3대1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또 공격력이 또 어느 정도 살아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을 보이는 이제 미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한 못해도 1득점은 하지 않겠나 헤르타 베를린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넨글라트바흐 역시 헤르타 베를린이 그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다득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원정 성적을 봤을 때는 2승 1무 2패 11득점 7실점으로 전체적으로 다득점의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미넨글라트바흐를 접근하기에는 배당도 상당히 높죠. 지금 경기 일정까지 감안을 한 배당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높고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차라리 헤르타 베를린 프렌이나 다득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최종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 픽 그리고 스포츠 정보 메일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7차 이벤트 NBA 언더 오버를 맞춰라 이벤트를 내일부터 12월 13일 일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매일매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예를 들어 일요일날 이벤트를 맞아서 혜택을 받다 그래도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매일매일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꿀 이벤트라고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